1313호 앞 창고에서 술자리 물음표가 찍혀 있죠? 1313호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통했죠?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뭐 검찰 조사도 계속 받고 있고 이른바 이제 대북송금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재명 대표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얘기를 꺼내요.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무슨 검찰청, 술자리, 이화영, 김성태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온 상황이에요. 일종의 주장인데 화면 보겠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보죠. 지난 4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청에 1315 앞에 창고라고 돼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방이 있는데 거기에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송금 갖고서 뭐 핵심에 있는 인물 아닙니까? 김성태 등과 모여서 연어, 회덮밥, 소주 등을 먹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슨 회유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꺼내놓은 겁니다. 진술을 통해서. 일단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자 검찰 쪽 입장은 이거예요. 입장문을 냈어요, 검찰에서. 아니, 현 교도 행정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거 관계자 진술로 허구 확인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꺼내놓은 거다. 이거 다 목적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연일 이 얘기를 꺼내놔요. 관련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3명이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때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연어를 비롯한 음식과 술을 갖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일단 이제 가능하지 않고요. 정치적 음모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게 무슨 검찰청 안에 어떤 공간에서 술을 먹었다, 뭐 술자리, 뭐 이 술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것도 지금 피의자나 조사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고 얘기를 했다 이거였잖아요, 지금. 이 청담동 술자리도 좀 비슷해요. 김영근 의원이 제기했던 일시 장소가 나오죠. 조폭 출신의 김성태 회장이 나오고 연어, 회덮밥, 소주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여기서 뭔가 얘기를 했다. 그렇죠. 여기서 회유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다는 걸. 언뜻 들으면 너무 구체적이니까 일반적으로 뭐 먹은 음식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거 신빙성이 있는 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정치적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검찰청에 저희가 가능하지 않죠. 검사하고 1대1 독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렇게 구속된 사람이 2명이잖아요. 교도관이 2명씩 붙어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이 반드시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리고 저 안에서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걸 그냥 저렇게 해주고 밖으로 세워나지 않을까요? 전 세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도관은 반드시 구속 피의자 피고인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수원지방 검찰청 얘기잖아요. 거기 그렇죠, 뭐 1315. 근데 김광삼 변호사가 거기 근무를 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초임 검사 때 했는데 수원지검에? 예. 수원지검이 제 초임인데 이제 청사는 이사를 갔기 때문에 옛날 정사 근무를 그렇죠. 하셨구나. 그러면 1313으로 모이시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상황은 틀린데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 수사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검사가 조사하면서 조금이라도 말을 흠잡힐 얘기를 하면 이건 바로 정치적으로 비화가 돼요.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젠틀하게 하죠. 이런 사건 자체는. 그래서 이걸
회유하고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고 한다면 예. 검찰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왜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냐면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이화영이 회유당해서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냐 아니냐. 그 이거 이재명 아닙니까?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한 건데. 그럼 이건 증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나는 회유당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 진술에 부동의하면서 이화영 측에서 증거 신청을 해야죠. 어떤 증거 신청을 하냐면 검찰청에 있는 CCTV, 그 당시에 같이 있던 교도관 예. 이런 것들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그렇죠. 이거 증거 신청해서 법정에서 증인신문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한테 유리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을 끌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피 신청도 하고 뭐 증인 문제랄지 예, 이런 것도 해왔거든요. 그럼 이 중요한 증거 신청을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럼 판사가 당연히 받아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후 진술할 때, 최후 변론할 때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는 너무나 유죄가 명백해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니까 이걸 정치의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음모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이 변호사가 뭘 주장했어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변론하지도 않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고 주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다. 그래서 사실 유죄는 뭐 선고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선호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CCTV 등 그거 공개해 봅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뭐 회유하기 위한 뭐 작전 회의를 했다. 이제 민주당의 인식은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뭐 가장 간단한 문제는 13층 뭐 그 CCTV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교도관들이 같이 뭐 소환 조사 김성태, 이화영의 소환, 검찰청 출정 기록, 그다음에 뭐 CCTV 이런 거 공개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와 그 일자에 맞는 CCTV 장면을 공개하면은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뭐 지금 그 이화영 측의 진술이 주장이 약간 좀 신빙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뭐 구체적이고 아까 뭐 김광석 변호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음식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다. 나오고 뭐 김성태의 뭐 직원들, 예. 쌍방울 직원들이 뭐 이제 회랑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제공했다. 보통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나 이런 거 볼 때 막 뭐 담배 피는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담배 한 대만 줘도 막 술술 막 뭐 진술 같은 거 나오고 막 예. 그러잖아요. 신경이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막 이렇게 이제 음식이랑 뭐 술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의심도 좀 가능해 보인다. 뭐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한 문제는 출정 기록 뭐 그 CCTV 이런 거 공개하면은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양측이 이제 진실 공방처럼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여기에 가세를 하면서 뭐 약간 이 사안을 놓고 약간 거칠어질 듯한 분위기입니다, 지금요.